오늘은 청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청동기 시대의 경우에는 우리가 신석기 그리고 구석기 시대 때 이야기했던 거하고 살짝 연결이 됩니다. 신석기 시대 우리가 사회생활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신석기 시대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첫 번째 농사를 시작했다는 건데, 마찬가지로 청동기 때도 농사를 시작을 합니다. 청동기 때하고 우리가 신석기, 구석기 때의 가장 큰 차이점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바로 계층이 있냐 없냐. 우리가 신석기, 구석기 시대에는 따로 뭐 노예나 혹은 귀족 이런 계급이라는 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동기 시대에 들어서 드디어 계급이라는 애가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농사에 있는데요. 이 농사가 확대가 되면서 먹을 게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먹을 게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먹을 게 별로 없는 사람이 있겠죠. 먹을 게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좀 더 높은 계급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먹을 게 부족하면은 이제 이웃 동네를 침략을 하는 등의 활동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활동 때문에 진 부족 같은 경우에는 노비가 되는 이런 계층이 생기게 됩니다. 농사가 개발이 되면서 남는 식량이 생겼고요. 이 남는 식량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계층이 높아졌기 때문에 계층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다른 부족 간의 싸움이 신석기나 구석기 시대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부족 간의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부족 간의 전쟁 중에서 만약에 졌다. 전쟁을 했는데 당연히 식량이 부족하면은 식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땅이 적으면은 다른 마을로 쳐들어갔겠죠. 다른 부족으로 쳐들어갔겠죠. 만약에 이기면은 그 부족이 당연히 지배계층이 됐을 것이고요. 진 계층은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동기 시대와 신석기, 구석기 시대의 가장 큰 차이점을 이야기를 하자면 바로 계층이 발생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마을 규모가 점점 더 커졌고요. 인구가 늘어났고요. 왜냐고? 먹을 게 늘었으니까요. 먹을 게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는 증가합니다. 인구가 증가하니까 마을 규모가 굉장히 커지겠죠. 마을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드디어 무엇이 등장하느냐? 바로 청동기 시대에 우리가 국가라는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조선이 있겠죠. 즉 청동기 시대에 우리가 가장 큰 특징으로 본다면은 첫 번째 전쟁이나 혹은 잉여 식량의 등장으로 인해서 전에 없었던 계급이라는 애가 등장을 하고요. 근데 인구수가 증가하면서 무엇이 등장하느냐? 바로 국가라는 게 등장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왕이 지배하는 국가는 아니고요. 연맹왕국? 그러니까 부족끼리 모여가지고 부족장들끼리 돌아가면서 왕을 하는 그런 규모의 연맹왕국 형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부족국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부족은 모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뭐 무슨 부족, 뭐 예를 들어서 뭐 돼지 부족, 호랑이 부족, 곰 부족 같이 어떤 마을을 지칭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죠.
자, 그러면은 청동기 시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석기, 구석기 시대를 구분했던 기준이 어떤 도구를 사용했냐인데, 그러면 청동기 때는 과연 어떤 도구를 사용했느냐? 청동기는 당연히 청동으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청동기 때 사용했던 도구를 이야기를 하자면은 청동검, 청동으로 검을 만들거나 혹은 청동방울, 특히 화순에서 발견된, 미국내에서 발견된 청동방울은 지금 현재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청동 거울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얘네 셋은 솔직히 말해서 생활하는데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왜냐? 청동 자체가 그러게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가 아닌데다가 거기다가 돌처럼 간단하게 가공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배 계층만 쓸 수 있는 도구였는데요. 청동검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기로 사용했을 것이고, 그러면 청동거울하고 청동방울은 도대체 어디다가 썼느냐가 가장 문제인데요. 이 청동검과 청동방울, 청동거울을 모두 사용하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검을 들고 목에는 거울을 차고, 그리고 한쪽에는 열심히 방울을 흔들었겠죠. 이런 식으로. 청동검으로는 당연히 전쟁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청동방울, 그리고 청동거울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라고 사용하면 됩니다. 청동방울을 막 흔들기 시작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겠죠. 그러면 사람들 오 신비한 소리다 하면서 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뭐 부족장을 굉장히 우러러보게 되겠죠. 청동거울을 가슴에다 딱 차면은 이제 빛이 반사가 되겠죠. 물론 청동을 많이 안 봤으니까 그래 반짝반짝한 거를 많이 보진 않았겠죠. 그때 사람이 많이 반짝반짝하게 딱 비춰 내가 반짝반짝한다고 딱 보여주는 순간 사람은 어떻게 생각인데 우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약간 좀 뻥이 들어가긴 했어요. 하지만 청동검, 청동방울, 청동거울은 보통 지배자가 사용했던 도구고요. 청동검은 전쟁을 위해서, 청동방울, 청동거울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일반 부족민들은 사용하지 않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면 일반 부족민들은 어떤 걸 사용했느냐? 마찬가지로 청동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청동을 만들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주로 사용했던 도구는 대부분 석기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여기는 지배자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겠네요. 보면 일반 시민들이 사용했던 도구는 대부분 석기였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농사를 위해서 사용한 반달, 돌칼입니다. 말 그대로 반달같이 생겼어요. 어디다가 썼느냐? 이삭을 베는 데 사용을 합니다. 농사 짓는 데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달이 이런 식으로 달려 있다면은 이 나달을 베는 데 사용한 게 바로 반달, 돌칼입니다. 물론 반달 돌칼 말고도 땅을 갈 때 쓰는 뭐 돌보습이나 농기구, 졸석 같은 농기구도 마찬가지로 석기를 사용했습니다. 즉 농기구는 청동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석기를 사용했다는 점 여러분이 기억해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활로 다시 넘어와서 그러면은 고조선 사람들은 어떤지 아니에요? 고조선이란다. 청동기 때 사람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생활을 했느냐? 그리고 청동기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점은 무엇이냐?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청동기의 가장 큰 특징은 최초로 계급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특이한 게 많이 나오겠죠. 대표적인 거. 과연 부적장이 죽었을 때 무덤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여러분도 화순에 사는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긴 애들을 잘 많이 봤을 겁니다. 어디서? 여러분 도곡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애들. 뭐 고인돌,
자, 이 고인돌의 목적이 뭐냐? 바로 부족장의 무덤입니다. 사람이 정말 쓰잘데기 없는데 돈을 많이 쓰게 되는데, 특히 엄청나게 권력을 갖고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히 특이한 게 굉장히 쓰잘데기 없는데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는데 돈이나 자본을 많이 활용할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고인돌이죠. 고인돌은 일반 시민들의 무덤이 아닙니다. 바로 부족장을 위한 무덤이었죠. 대표적인 고인돌과 그 대표적인 유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쭉 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은, 자, 구석기 시대에는 우리가 동굴 혹은 막집에서 살았다는 거 알죠? 그리고 신석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땅을 움푹 파서 집을 짓는 움집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청동기 때는 어떤 집을 지었느냐? 마찬가지로 청동기 때도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좀 더 호화롭고, 좀 더 커지고, 좀 더 갖출 것 다 갖춰놓은 움집이 등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청동기 때도 움집을 사용합니다. 대신에 규모가 좀 더 커지고, 좀 더 시설이 좋아지죠. 이 모든 일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농사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여기 또 유적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유물에서 하나를 또 이야기를 안 했네요. 신석기 때 우리가 사용했던 거 기억나나요? 바로 빗살무늬 토기. 그러면은 청동기 때는 어떤 토기를 사용하느냐, 항아리를 쓰느냐. 마찬가지로 항아리를 쓰게 되는데 토기를 사용을 하는데요. 대신에 이 토기는 특징이 있다면은 무늬가 없습니다. 무늬가 없어서 바로 민무늬 토기라고 하죠.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를 구분할 때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민무늬 토기가 청동기 거냐 아니면은 신석기 거냐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손잡이가 생기게 됐고요. 바닥이 좀 더 평평해서 그냥 일반적인 땅에 박을 필요 없이 세울 수 있는 그런 편리한 항아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늬를 따로 팔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민무늬 토기가 청동기 때 주로 사용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청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청동기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첫 번째, 전쟁이 등장하면 전쟁이 발생하게 되죠. 부족 간의 전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계급이 생기게 됩니다. 뭐? 지배자와 피지배자. 만약에 다른 부족들과 싸웠을 때 승리했다면은 지배자가 됐을 것이고 패배했다면은 노예가 되는 이런 계급이 청동기 때 처음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구 구조가 굉장히 증가를 하면서 마을 규모가 굉장히 커지면서 무엇이 등장하게 되냐? 드디어 우리가 국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뭐 대표적인 국가가 있다면 하나 기억해야죠. 바로 고조선. 고조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이 청동기 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유물, 계급이 등장하기 때문에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결정이 났고요. 그리고 이 지배계층들이 활용했던 청동검, 청동광울, 청동거울이 바로 청동기 때 사용했던 대표적인 유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유적, 고인돌 기억해야겠죠. 고인돌은 지배계층을 위한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무엇을 사용했냐? 여전히 석기를 사용합니다. 반달, 돌칼, 돌보스같이 농사를 지을 때는 청동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청동기를 사용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신석기 시대가 조금 더 발달된 석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무늬 토기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청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청동기가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되지만 청동기 했을 때 우리가 이 고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고조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